프레지 세 번째 시간 프레지의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메인과 토픽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토픽을 생성해 보고 변경해 보고 그리고 이 기본 토픽을 활용해서 한번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프레지로 검색하게 들어오면 처음 만나게 된 창일 겁니다.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이 프레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프레지를 시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그 모든 프로젝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칸에 보면 하얀 바탕의 가운데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을 클릭해서 프레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디자인 세 개의 팝업 메뉴가 뜨는데요. 풀다운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보이는 것처럼 프레지에서 제공한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해 프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 바탕면에서 오늘 배울 내용의 주제가 토픽에 대한 개념 이해니까 하얀 바탕을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클릭한 후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프레지 연습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체크해야 할 상황이 누가 이 프레지를 볼 수 있나 해서 여기서 누구나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설정을 내가 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는 누구나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프레지는 유료와 무료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우리가 발표 자료를 꾸미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프레지를 공부하시고 더 많은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료를 사용하는 도 괜찮을 것 같지만 무료를 사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들어오면 이런 창이 보게 됩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메뉴를 주에서 보면요. 전체 보기가 있고 토픽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레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요. 자, 이 전체 보기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첫 화면에 보이는 화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픽은 이 안에 여기 동그란 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토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오고 그 안에 또 토픽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 안에 들어왔죠. 그 다음 하이 토픽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홈으로 더하기 해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두 번째 들어가고 홈으로 돌아오게 하면 한 단계 위로 올라오고 토픽이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용 들어오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제일 첫 홈으로 돌아오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홈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것들을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토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혼동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지우 최소한 간단히 한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첫 메인 화면이고요. 그 안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토픽 개념인데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할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한 후에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학생 실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조가 크게 토픽을 3개를 만들려고 학생 실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학부모 요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토픽을 만들게 보면 좌측 상단 메뉴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고 토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토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학부모 요구사항 자, 이렇게 한글 버전이 입력이 안 될 경우는 위에 보면 폰트가 있습니다. 예, 프레지 중에 좀 파워포인트 차이점이 폰트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정말 많은 폰트들이 지원이 되는데 프레지에는 서너 개의 폰트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요구사항 이렇게 입력하고요. 토픽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는 지역 실태 마찬가지로 폰트를 정해주고요. 지역 실태. 자, 이렇게 만들면,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전체 보기에서 보면 현재 화면에 크게 우리가 발표해야 할 내용들이 더블 클릭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뭐 학교 교육과정 설명이라는 발표자료 제목을 만들고요. 자,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딜레이트 키 눌러서 삭제하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 전체 발표할 주제 그 안에 첫 번째 토픽이 학생 실태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학부모 요구, 세 번째가 지역 실태입니다. 그러면 학생 실태를 들어가면 여기에다 학생 실태를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위 메뉴로 보려면 홈으로 돌아오기 누르면 두 번째 토픽인 학부모 요구로 들어가서 뭐 여기에다 학부모 요구 내용을 입력하고요. 학부모 요구 그리고 다시 지역 실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입력하지 않고 어떤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죠. 지역 실태. 자, 이렇게 하면 자, 전체 보기에서 내가 학생 실태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학부모 요구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표자를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르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홈으로 돌아가기 눌러서 현재 이 방법은 메인 화면의 메뉴를 크게 3개를 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메뉴를 학생 실태로 하지 말고 뭐 발표 자료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전에는 이 메인 메뉴 안에 토픽을 3개를 놔서 각각 들어갔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 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전체 보기 눌렀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발표 순서 예를 들면 여기다 발표 순서라고 이렇게 메뉴를 치고 발표 순서 내용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이 토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고 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3개를 4중 선택한 후에 쭉 줄여주면 3개가 동시에 이렇게 크기가 줄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요. 여기에서 아까 토픽을 여기가 학생 실태 마찬가지로 폰트를 한글 폰트로 바꿔주고요. 학생 실태 그 다음 여기를 이 부분을 학부모 요구 이렇게 하나씩 토픽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안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속성들이 다 정의됐으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붙여넣기 돼 컨트롤 V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고 다시 또 컨트롤 V 하게 되면 처음에 제가 입력했던 그 속성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시간이 좀 단축되는 되겠죠. 한번 클릭하고 여기를 학부모 요구 자, 차이점은 이 속성이 그대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폰트를 내가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토픽과 메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아까 차이점은 처음 했던 방법은 이 안에 큰 메뉴가 3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각 들어갔다 나왔다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먼저 첫 화면에 큰 들어갈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토픽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실태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고 홈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제일 앞 한문으로. 자, 이것이 전개 방법들은 차후에 프레지를 감상하기 기능이랄지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할 자료, 만들 자료는 우리 학급 발표로 해볼까요? 학급 발표, 학급 발표라는 주제로 발표를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첫 두거 방법과 다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면 자, 첫 화면을 커먼이라고 들어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토픽이 뜨겠죠. 토픽 뜨면 여기에다 첫 번째 여기는 학급 목표, 학급 목표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안에다 학급 목표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다 토픽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소 안으로 들어가게끔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학급 특색이라고 한 토픽을 만듭니다. 학급 특색. 자, 마찬가지로 폰트를 나눔 코드 자 바꾸고요. 학급 특색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또 토픽이 또 들어가지겠죠. 학급 특색. 자, 그러면 여기는 학급 특색이고요. 자, 학급 특색. 이 안에 학급 특색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 학급 특색에 관련 내용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토픽을 또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 안에 또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활동 사진. 활동 사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활동 사진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건 또 새로운 방법대로 프레지가 진행 방법이 되죠.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처음에 이 주제 발표에 들어간 입구가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학급 목표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입력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메뉴가 바로 학급 특색.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학급 특색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사진. 학급 특색 들어가서 활동 사진. 이런 식으로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첫 화면에 4개의 탑픽을 놔두고 각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탑픽이 나눠진 방법이었다면 이 세 번째는 계속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 이외에도 내가 어떻게 발표할 주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